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상증자 이제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무중 공시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조금 뜨뜻미지근했습니다. 7월 13일 날 갭을 띄어서 12.5% 고점을 만들고 다시 금요일 날은 하락 마감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조금 사법 리스크도 터지고 주가도 이렇게 무상증자 어떻게 보면 기다리던 이벤트였는데 조금 상승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이거 무증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일단은 제 생각을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조금 어떻게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여러분들이 무증을 내가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시는 이제 시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무상증자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무상증자 자체가 뭐 호재는 아닙니다. 무증 자체가 무증 자체가 호재가 아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권리락 기간에 시총하고 주식 수가 잠기니 급등을 만든다. 누가? 세력이 이렇게 급등을 만드니까 권리락 기간에 권리락이 딱 걸리고 나면은 주식 비율에 따라서 내 주식 수들이 묶이고 남아있는 주식 수가 적어지고 시가총액이 가벼워지니 이제 훨씬 이제 급등을 만들기 쉽겠죠. 그래서 세력 형님들께서 이제 급등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장난을 많이 치는 거고 특히나 작년 하락장에서 무증 테마 종목들이 좀 탔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창 막 신규 선자 종목들이나 주식수 적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막 터뜨리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곤 했는데 약간 그때 조금 인상이 커서 그랬는지 무증 자체가 조금 호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무증 때 권리락 기간에 주식수가 잠기고 시총이 잠기니 그때 주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세력들 때문에 무증이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무증 자체는 그냥 그 주식 수를 늘리는 겁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카나리아 바이오도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M에게 주식 배정을 위해서 무증할 거다. 그리고 이 일정 변경이 없을 거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상증자가 계속 이렇게 연기가 되었던 이유가 1회차 12BW가 포함이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항에 무상증자 관련된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요거죠. 1회차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무상증자 조항이 아니고 12BW 조항에 뭐 합병, 뭐 자본의 감자, 그리고 뭐 감자 주식 병합 이런 식으로 이 조항은 있는데 무상증자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나한익 대표가 이것 때문에 거래소와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이 1회차 12BW 빠지면 안 되죠. 이 구 디아크 때 전주 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나리아 바이오 물질을 사오고 임상 3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대준 전주들의 주식 수기 때문에 뺄 수는 없겠죠. 아마 그때 조금 어려운 시기를 같이 투자를 해준 그 힘든 시기를 버텨준 구주주들인데 이 주주들을 빼고 무상증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이 연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12BW 동일하게 만기일이 전환 청구 기간이 2023년 7월 8일이죠. 그래서 7월 달에 주식으로 전환시켜 놓고 신주 청구해 놓고 주식으로 바꿔 놓고 주식으로 바꿔 놓으면은 당연히 무상증자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무증을 하겠다.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무증 정정 공시도 나왔죠. 네. 그래서 요 주식수가 포함이 돼 가지고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라고 이렇게 무증 정정 공시도 나왔고 그리고 신주인수권 행사 그리고 전환사채권 행사 요 기일을 보면은 7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27일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뭐 12BW 주식으로 전환되면은 막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올 거다. 뭐 3,000원짜리 전환가액이 싼 주식이죠. 뭐 지금 팔아도 뭐 8배니까 요거 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뭐 그거를 의식해서인지 이제 무중 신주 배정일 직전 하루 전날에 이제 우리가 상장을 하겠다. 이런 액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혹자는 뭐 권리공매도를 이틀 전부터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굳이 팔 거였으면은 굳이 팔 거였으면은 지금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좀 뒷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일단 무상증자 결정이 났습니다. 일정의 변동 없이 뭐 다시 무증이 연기가 될 거다, 무증을 못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무상증자 결정이 되었고 이번 무상증자는 변동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 무증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뭐가 이득인지. 그리고 무증 받으면 그 아시지 않습니까? 권리납 기간 동안 마이너스 찍힌,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이 쪼개지니까 권리납 기간 동안 주식 계좌가 조금 손실 찍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무상증자를 활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단순히 뭐 무증한다 해가지고 그 무증 자체를 이슈로 주가 부양을 막 만들어서 이제 주가를 팔아먹는 방법도 있고, 예전에 박셀바이오 한창 코로나 때 임상 결과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쭉 부양시켰다가 마지막 끝물에 무상증자를 때리면서 마지막 호재로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윗골이 쭉 되면서 지금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막판에 주가 막판에 앞선 주가에서는 다른 재료로 주가를 막 폭등을 시켜 놓고 마지막 재료로 이렇게 무상증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미리 터트려 놓고 실리콘2죠 대표적으로 작년에 5대1 실리콘2가 5대1 무상증자를 이렇게 터트려 놓고 대주주들은 차익 실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1년 만에 무증 권리락대 펌핑받은 가격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죠. 그래서 무증을 이미 터트려 놓고 나중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호재로 인해서 이전 무증 펌핑 기간 동안 그 주가를 돌파를 하면은 내가 주식 수도 늘어나고 주식 수도 늘어난 상황에서 수익률도 더 커지는 효과가 있지만은 뭐 박셀바이오처럼 뭐 장 막판에 호재 막판에 마지막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금액 주가가 한 7만원, 8만원대다. 그러면은 저는 대응을 다르게 당연히 말씀을 드렸겠죠. 만약에 7, 8만원대고 무중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무중 이슈로 조금 더 펌핑 나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예기치 못하게 이게 뭐 조금 사측에서도 예상을 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법 리스크 비슷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2만원 초반대를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누르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되어 있는 호재 뉴스도 조금 회사 측에서도 미루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4만 원대 요때 금액에서 무상증자를 터뜨리면서 단기 조정 나왔다 하더라도 무중 이슈로 7, 8만 원을 돌파를 할 줄 알았지만은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로 지금 2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있다. 그러면은 조금 뭐 작전 변경이 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밑으로 밀어봤자 무상증자로 주식 수도 늘어나는 판국에 이거 괜히 끌어올리되 돈만 더 써야겠죠. 그러면은 지금이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무상증자 역합병 해가지고 이제 다 구주주들이 완전한 카나리아 바이오가 됐을 때 하반기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벤트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4차 DSMB도 있고 뭐 판권 계약, 그리고 뭐 중간 임상 결과 발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긴급 사용 신청 해가지고 뭐 삼상 이렇게 급하게 허가가 나올 수도 있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러면은 무상증자 이벤트 어떻게 보면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지금 디아크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우회 상장까지 하면서 몇 년간 지금 달려온 카나리아 바이오 입장에서는 주식수 역합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앞둔 지금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정말로 나중에 약은 진짜니까요. 나중에 정말 잘 되고 주가가 크게 부양한다 했을 때는 지금은 조금 받아야 될 시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상증자 기간 그리고 역갑평이라는 이벤트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지금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된 지금 마당에
무상증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평단에 따라 대응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여러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시장은 100% 예상할 수 없긴 하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빅 이벤트들 그리고 FDA 일정에 딱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고가에서 지금 대주주들 엑시트가 벌어지지 않았다. 구 KOTC 때도 그랬죠. 만약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 구주주들이 해먹으려고 했으면은 KOTC에서 뭐 10,000% 이렇게 올릴 때 그때 엑시트를 했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여기 회사에서는 그리고 쩐주들은 오레고보맙이란 신약이 필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 상장까지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뭐 시세 차익 벌일 거라 하면은 KOTC에서 두울물산이 그렇게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 무사히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사료가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이렇게 우회 상장까지 마친 지금 시점은 무상증자를 앞둔 시점 그리고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테마불사 김 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